예,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을 맡게 된 김진호입니다. 예, 저번 런치 행사 때 제가 또 데모를 했었는데요. 그때 내용은 약간 기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좀 평이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데모 부분은 좀 짧게 하고 서버 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링크 2013은 저희가 이제 오피스 커뮤니케이션 서버의 이 두 버전이 올라간 버전이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메신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제품을 만든 것은 익스체인지 2000에 메신저 기능이 탑재됐을 그때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2년에서 13년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고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뉴 오피스에 탑재된 오피스 2013에 링크가 탑재가 됐는데 이 버전에서는 조금 더 많은 기능,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도 많아지고요. 또 유저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가의 장비를 썼어야 되는데 링크에서 기본적으로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기능들이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이제 링크 2013을 보셨을 때 어떠한 기능들을 체험하게 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 내에 이렇게 많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제품을 꾸준히 보셨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 고도화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자들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링크라고 하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도 링크라고 하는 단일 플랫폼만 관리하시면은 우리 기업 내에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제공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향상된 부분은 이 좌측에 보이는 상태 정보입니다. 대화 상대 정보 부분인데 화면이 커진 거 말고 뭐 달라진 게 있어? 라고 보실 텐데 보시면은 예. 여기 상태 정보에 비디오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많이 요구하셨던 부분인데요. 화상 회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카메라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링크 2013에서는 상대방이 카메라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화상 통화를 할지 말지를 미리 좀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대화 상대 정보들을 머지해 주는 기능입니다. 유니파이드 컨텍스트 스토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주소록에 있는 부분들, 개인 연락처에 있는 부분들 이런 두 가지의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들을 제공했습니다. 2013에서 더 추가된 부분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어떻게 이제 아웃룩 소셜 커넥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런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링크에 이 모든 페이스북, 링크드인, 개인 연락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주소록에 있는 모든 연락처 정보를 하나로 머지를 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아웃룩이 있고 페이스북, 쉐어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 세 곳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연락처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용자는 뭔가 내가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각각에 가서 보시는 게 아니고 이 대화 상대 카드 하나만 보시면은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전 2010대 기억나시나요? 2010대 보면은 오피스에서 보던 대화 상대 카드와 링크에서 보던 대화 상대 카드가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약간 달랐습니다. 모양도 약간 다른 부분이 존재했고요. 보여주는 내용도 틀렸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아웃룩에서 봤을 때는 멤버 자격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메일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링크에서 보면은 동일한 대화 상대 카드인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았죠. 또 역으로 링크에서는 액티비티 피드라고 해서 사용자가 뭐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아웃룩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걸 통합해서 보여주기 때문에요. 어디서든지 링크,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쉐어포인트 이런 사용자 정보가 있는 데서 클릭을 하시면 무조건 동일한 대화 상대 카드가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 소셜 네트워크가 연결됐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서 이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올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이제 제 건데 제가 10일 전에 휴가 때 이렇게 올린 부분입니다. 저를 이제 그때 제 상태 정보를 보신 분들은 요 새로운 소식을 보고 아 얘가 지금 휴가 갔는데 어떤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화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뭔가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좀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제목은 고화질 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사진이라는 부분 링크 2010대부터 저희가 이제 사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대화 상대 카드에 아주 조그만 사진을 제공했고요. 팝업에도 아주 조그만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용자가 동명이인인 사용자가 지금 어떤 사용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었는데 링크 2013에서는 이 부분을 확장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나한테 연락을 주거나 그 사용자와 통화를 하고 있으면 무조건 사진이 뜹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상대방이 저에게 전화를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 대비해서 아주 큰 사진이 표현이 되죠. 또 쓰인 데가 어디 있을까요? 예.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의 사진이 표현이 됩니다. 또 만약에 3자 통화를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전화로 회의를 하시게 되면은 말하는 사람의 사진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웹캠을 쓰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부분이 어떤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정보를 이제 주고받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데 약간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썸네일 포토라고 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의 사용자 개체에 10K 정도 되는 사진 정보를 넣었었는데 고화질 사진이 되면서는 그거의 수배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정보를 액티브 디렉토리에 만약에 넣는다라고 그러면은 현재 운영하고 계신 액티브 디렉토리의 사이즈가 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속도도 느려지고 운영을 못 하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사진이 2012 요만했다라고 하면은 아주 큼지막한 사진으로 바뀐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고화질 사진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진이 저장되는 위치를 바꿨습니다. 예, 익스체인지 서버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익스체인지 서버에 사서함에 저장을 해놓고 사진 정보가 필요한 위치로 복제를 하게 됩니다. 익스체인지 서버에다가 사진 정보를 넣으시면요. 기존처럼 레거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에 썸네일 포토를 저장하게 되고요. 또 링크, 아웃룩 아니면은 아웃룩 웹앱에서 사진 정보가 필요할 때 익스체인지 쪽에서 해당 정보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화질 사진을 처리하기 위해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도메인 컨트롤러의 사이즈를 더 키우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익스체인지 서버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예. 링크 2013을 보셨을 때 가장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화상 회의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액티브 스피커 스위치라고 해서 회의를 할 때 딱 한 명의 얼굴만 나왔습니다. 현재 말하시는 분 얼굴만 나왔죠. 그러고 또 보면은 이게 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표하시는 분 한 분만 얼굴이 나오거나 어느 회사에서는 회장님 얼굴이 1시간 내내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죠. 링크 2013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저를 뺀 5명의 화상이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화상회의 장비들, 폴리콤이나 라드비전과 같은 전문 솔루션을 쓴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화상 중에 하나를 이동하지 못하게 락을 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용자는 해당 위치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또 보시면은 그 5명 밑에 사진으로 지금 또 5명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10명이 참석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링크에서는 5명밖에 안 보이죠. 그럼 나머지 5명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단에 사진으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그 위에 화상으로 표현되는 분이 한 분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사진으로 표현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위치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명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 솔루션을 쓰는 것 같은 16분할 화면을 쓸 때보다 더 좋은 효과를 또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좋아진 부분이 화상입니다. 화질. 기존에는 P2P가 720p였고 화상 회의를 할 때는 VZ급 화질이었죠. 링크 2013에서는 이 모든 상황에서 1080p의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기술적으로 바뀐 부분이 H.264라고 하는 코덱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코덱이죠. 화상회의 솔루션들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코덱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쓰시는 동영상에서 많이 쓰는 코덱입니다. 이 코덱을 쓰면서 장점이 하드웨어 가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HD급 720p를 쓰기 위해서는 PC가 쿼드코어 이상의 CPU를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링크 2013에서는 이거의 반, 듀얼코어면 가능하게 됩니다. 왜 가능하냐면은 그런 동영상에 대한 가속을 CPU나 그래픽카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CPU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모바일에서 이제 음성 화상이 됩니다.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면 음성 화상 같은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가속이 필요하거든요. 이 H.264라고 하는 코덱은 어떻게 보면 모바일 운영체제, 전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가속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화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하시는 게 대역폭입니다. 예전에는 화면이 하나였는데 5개가 나오고 예전 VZ급 화질이었는데 HD급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네트워크 엄청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요 표를 보시면은 이게 대역폭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좌측에 보시는 게 P2P 1대1일 경우에 얼마만큼의 밴드위스를 사용할지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5명 멀티뷰일 때 저를 뺀 5명까지 표현이 될 때의 밴드위스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상황이 이 멀티뷰 5명일 때 중간 정도 되는 OK 퀄리티라고 된 이 부분에 해상도를 많이 쓰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5명이 일렬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가 아주 큰 그림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사용자 하나의 크기가 240 곱하기 240인 화면을 봤을 때 5명이 표현되더라도 1메가 정도의 밴드위스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 거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VZ급이 어느 정도죠? VZ급이 한 600에서 700K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VZ급 화질 한 명을 표현할 때 700K 정도라고 보면은 거기서 0.5 그러니까 한 50% 정도의 밴드위스만 더 사용하시게 되면은 전문 화상회의 솔루션에서 봤던 다자간 여러 명이 보이는 화상을 이제 표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사용하게 되지만 도입하게 됐을 때 그런 우려점들, 아주 대규모의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사용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I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상의 링크 2010을 보시면은 좌측에 참석자 목록, 화상, 채팅 내용이 배치되고요. 오른쪽에 공유 기능이 표현이 됩니다. 기업 내에서 사용하시는 저희 같으면은 1900 해상도의 모니터를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1300 해상도 정도의 모니터를 사용하시거든요. 거기에다가 2010의 화면을 전체 스크린을 했을 때 보시면은 오른쪽에 실질적으로 내가 회의할 때 봐야 될 컨텐츠가 조그맣게 표현이 되는 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 때 저희가 바꾼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이 기능들을 전부 다 화면에서 켜고 끄고 가능합니다. 실제로 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발표자의 화상과 컨텐츠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기능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비활성화 시켜서 화면을 최대화 쓸 수 있게 어떤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보시던 UI로 바꾸기 위해서는 버튼들만 클릭하시면은 해당 기능을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는 UI로 쉽게 바꿔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아까 봤던 갤러리 뷰 5명이 보이는 화면에다가 컨텐츠까지 공유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그 상단에 갤러리 보기라고 해서 현재 참석하신 분들의 화상이 보이고요. 하단에 발표자의 화상이 보입니다. 링크에서는 이 UI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갤러리 뷰라고 해서 현재 보이는 컨텐츠와 갤러리 보기가 다 같이 보이는 부분이 제공되고요. 두 번째로는 발표자 보기라고 해서 컨텐츠와 발표자만 표현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레젠테이션 보기라고 해서 자료만 보시는 화면이 있고, 아예 음성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화면만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회의 상황에 맞게 그 화면들을 전환해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2010대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모바일에서 음성 됩니까? 모바일에서 화상이 됩니까? 예, 이제 가능합니다. 저희가 PC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폰, 윈도우즈 8, RT, iOS, 안드로이드 폰, 이 모든 환경에서 음성 화상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그 모바일 운영 체제용으로 링크 클라이언트가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0대도 지원을 하긴 했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음성, 화상 기능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요. 음성 기능이 모바일에서 음성이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많이들 도입하시는 FMC라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전화 통화하시는 기능이 있죠. 어떻게 보면 링크에서 음성 통화가 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보이스 기능을 활성화해서 쓰시게 되면은 이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FMC 클라이언트가 되게 됩니다. 장점은 더 있죠. 예전에는 전화 걸고 받고 기능만 있지만 링크 2013에서는 상대방의 상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리로 걸지 휴대폰으로 걸지를 바로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화상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화상 기능이 되기 때문에 1대1 회의에서 화상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화상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는 저희가 그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그 스토어에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초 정도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사용이 가능하신 모바일용 클라이언트는 윈도우 8용 앱입니다. 예. 바깥에도 전시가 되어 있죠. 거기 이제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스토어에 가서 설치하시면은 이런 그 윈도우 8 스타일의 앱이 있습니다. PC용과 다르게 손으로 터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버튼들이 큼지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PC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좌측에 내 그 온라인 컨퍼런스 일정이 보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제 회의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화했던 내역이나 음성 메일들이 남아 있으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원래 PC에 있는 링크가 제공하던 기능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이제 다양한데 기능적으로 이제 뭐가 다른가라고 보면요.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음성 화상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아까 PC용에서 봤던 갤러리 뷰라고 하는 기능은 윈도우 8 기반의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예전과 같은 방식, 액티브 스피커 방식만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주의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웹입니다. 예전 2010대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고객이나 파트너를 이제 회의에 참석을 시키려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텐디라고 하는 걸 배포하는 거죠. 링크랑 이제 유사한 크기의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것들을 설치를 하고 회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회의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 인증서도 설치하는 법도 좀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 설치하는 거, 사용자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알아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다운로드 어디 가서 받으세요,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가이드하기 위해서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 두 번째 방식은 이 링크 웹앱이었습니다. 링크 웹앱에 접속을 시키고 음성은 전화로 연결을 시켰죠. 내가 파트너한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은 링크 웹앱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은 상대방 휴대폰에 전화가 울려서 그걸로 이제 통화를 하시는, 음성하고 화상을 이제 별도로 쓰셨던 기능이 있었죠. 어차피 이 두 가지 방법 다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이제 IT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쓰실 수 있겠지만 현업에서는 매우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또 한두 번 사용하시다가 사용을 안 하시는 케이스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2013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링크 웹 앱에다가 음성 화상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화상하고 음성이 되고요. 또 그 화면 공유한 기능들이 여기서 다 표현이 됩니다. 그 파워포인트 자료도 내가 준 애니메이션들이 거의 대부분이 살아서 보이는 이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디라고 하는 건 이제 제공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내부 사용자, 링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라고 하면은 이 링크 웹앱을 통해서 회의에 참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요즘 이제 IT 부서 화두가 VDI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서들을 많이 작성하는 사용자가 아닌 라이터에 사용하는 사용자들,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주 직원들이나 이런 사용자들에게 우리 기업 내 환경을 VDI로 제공하는 것들이 요즘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VDI들을 구축을 하시죠. 근데 구축을 해놓고 나서 보면은 VDI 상에서 음성 화상 회의 기능을 쓰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아니더라도. 네, 손을 안 드시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 VDI 상에서 음성 화상 기능을 쓰시면은 100% 버벅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VDI를 구성하실 때 이런 동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 고려 안 하고 구축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제가 어떤 고객사를 은행 고객사를 갔었는데 링크 테스트 하는데 화면이 안 보여요. 2010 테스트 하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래픽 메모리를 한 뭐 24기가, 24메가 정도만 할당해서 쓰시더라고요. 그걸 128메가로 늘렸더니 끊기긴 하지만 화상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동적인 화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설정들을 안 하셨던 거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키더라도 그런 것들이 VDI 서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고려했던 부분의 수배에서 수십 배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서버의 스펙도 고용량으로 높이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링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쓰고 계신 그런 뭐 정적인 데이터를 채팅, 화면 공유, 파워포인트 자료 공유, 화이트보드 이런 것들은 VDI 상에서 운영을 하고요. 가장 부하를 많이 주는 음성과 화상 부분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VDI 서버 쪽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게 VDI 애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용자 PC 아니면 씬 클라이언트에다 설치하시고 VDI에다 접속을 하시면은 음성과 화상이 내 VDI와 나뉘어서 동작이 되는 거죠.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은 VDI 쪽과 화상 부분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분리돼서 보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합쳐서 보입니다. 사용자는 실제적으로 VDI 상에서 음성 화상을 쓰더라도 내가 PC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 그 창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시면은 약간 이게 빠르게 약간 오버레이가 안 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화면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게 되면은 거의 같은 창에서 화상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VDI 상에서 창을 겹치시는 경우가 있죠.
지금 같으면은 링크 위에다가 엑셀을 올려놓은 상태가 되는데 일반적인 솔루션들 같으면은 데스크탑에서 해당 화면을 처리하기 때문에 화상을 처리하기 때문에 엑셀을 올리더라도 엑셀 위에 화면이 표현이 됩니다. 나는 링크를 엑셀 뒤에 뒀는데 화상은 위에 뜨는 거죠. 하지만 그 링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디텍팅하기 때문에 엑셀이 링크 위에 있는지 링크 뒤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용자 쪽의 화면을 얼마만큼 보여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뭐 좋아졌다 됐다 라고만 얘기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제가 좀 데모를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 화상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저희 그 링크 2013의 화면입니다. 2010과 예, 거의 유사한 화면을 보이고요. 상단 중간에 탭이 있고 하단에 사용자 목록이 보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예전에는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대화 상대 카드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라이 되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터치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UI가 바뀐 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터치를 하게 되면은 내가 대화하기 위한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용자와 제가 채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채팅, 전화가 필요하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전화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전화 통화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화상 회의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 저희 팀 막내가 지금 대기 중인데요. 한번 좀 대화를 해볼까요? 네, 막내다 보니까 저희 그 데모 전담 요원입니다. 모든 데모에서 이 친구의 그 얼굴을 이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한번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예. 예, 가능하대네요. 이렇게 채팅을 하시다가 그 아무래도 그 채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시게 됩니다. 전화 통화를 한번 눌러보죠. 고객님이 통화 중이어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이게 삐 타이밍이 소리 안 후 맞네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네, 돈을 내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저희 그 세션장에서 지금 데모 중인데요. 네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전에는 그 음성을 연결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 이름만 이제 표현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좀 저희가 좀 공교롭게도 저희 회사가 아직 이 서버가 2010 사용자, 13 사용자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링크는 2013을 쓰는데 익스체인지 아직 2010이어서 보시면은 이게 사진이 뿌옇게 보이시죠? 예, 썸네일 포터 2013이 없게 되면은 조그만 사진을 쓰게 됩니다. 요 정도 크기일 땐 상관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 이제 사진이 좀 깨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보셨던 고화질 사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없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 음성 통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한번 볼까요? 다른 분 한 명 더 연결이 가능한지 한번 이분을 한번 제가 한번 넣어보죠. 지금 이제 그 2명이서 통화하다가 3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회의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2명은 들어왔고요. 1명이 예, 들어왔네요.
예. 지금 이제 3자 통화 상황입니다. 3자 통화 상황에서도 모든 사용자의 그 사진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사진 밑에 이렇게 파란 줄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 이 사용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사진상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음성 통화를 하다가 얼굴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한번 경험 뭐 보시면은 이런 경우도 있으시죠. 화상 버튼을 딱 눌렀는데 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카메라가 비추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머리가 헝클어져 있거나 좀 준비 안 된 상황인 경우가 있죠. 2013에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우스 클릭하면 예, 카메라가 좀 방향이 좀 안 맞네요. 방향을 좀 맞춰보고, 예. 그리고 이제 머리가 잘 준비가 됐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화상을 시작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이제 그 상대방에게 보여질 환경을 미리 보고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적어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박상현이라고 하시는 분은 요 앞에 지금 앉아 계시고요. 저희 데모 전담 요원 조혜민 씨가 지금 이제 들어왔네요. 네, 혜민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예전에는 이런 식이 아니었죠. 그 한 명만 화상에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 명까지 보이고요. 오늘은 제가 공교롭게도 데모 지원하실 분을 2분만 준비했지만 실제 사용하실 때는 총 5명까지 화면에 표현이 됩니다. 또 이렇게 회의를 하시다 보면은 특정 사용자만 포커스를 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회장님만 크게 보여야 된다든지 현재 발표하시는 특정 분만 크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스포트라이트 잠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시게 되면요. 한 명만 포커스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재밌으신가요? 보시면은 그 링크 2010 때는 VJ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화질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전 VJ급이었기 때문에 키우게 되면 픽셀이 이제 좀 깨져 보이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주 또렷하게 화면이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수줍어하네요. 아직 4월에 입사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번 데모할 때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그 화상 회의를 하다 보면은 자료를 공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회의가 문서를 보시거나 화이트보드를 켜놓고 하시는 회의입니다. 이때는 그 공유 버튼을 보시고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현재 지금 이제 그 서버 쪽에 화이트보드가 활성화되고요. 화상이 위로 올라가면서 화이트보드가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레이아웃이 이제 자동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필요하신 기능들을 밑에 버튼들, 지금 이제 채팅을 꺼놨는데 채팅이 필요하시면은 채팅 기능, 참석자 목록이 필요하시면 참석자 목록 이렇게 누르시면은 화면의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잘 사용 안 하시니까 이제 끝이죠. 이렇게 해서 화상과 컨텐츠에 집중해서 보시는 화면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료를 크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회의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혜민 씨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다음은 이제 모바일입니다. 지금 바깥에 보시면은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윈도우 8 해서 이제 많이 보실 만한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PC와 다르게 여기는 링크라고 하는 앱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죠. 데모할 때마다 이제 발생하는 이제 데모 버그인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상황이 좀 안 좋네요. 예, 원래 이제 링크를 실행하시면 아까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보셨던 그런 그 터치 기반의 링크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 안 될까? 잠깐. 예, 실행이 안 되네요. 이런 경우가 거의 그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제 데모할 때. 예. 오늘 또 이제 공교롭게 또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예, 데모는 제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모바일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이런 부분들에서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그 윈도우의 스토어에서 링크를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서버가 2013이셔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2010 환경에서도 기본적인 채팅 기능까지는 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가셔서 PC에 설치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저희가 CI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셨던 모든 기능들, 뉴 오피스의 모든 기능들을 CI를 신청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준비된 환경에 오셔서 모든 기능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용자 기능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바뀐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버 쪽도 바뀌어야겠죠. 예, 이제 서버 쪽에 바뀐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때 지금 운영하시는 링크 풀에다가 프론트엔드를 몇 대 운영하시나요? 2대 운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을 잘 안 대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코드상의 제한은 없지만 가이드 할 때는 한 8대까지 넣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예. 그럼 8대를 넣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8만 정도 언더로 실질적으로 그 프론트엔드랑 음성 화상 기능, 전화 기능까지 다 사용하시게 되면은 한 서버당 5,000명 정도를 커버한다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그 4만에서 5만 정도, 약간 화상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도가 좀 적다라고 하면은 한 뭐 7만 정도까지는 쓰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한 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링크 2013에서는 최대 20대까지 한 풀에서 프론트엔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2010 대비해서 아주 대규모 사용자를 또 이제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바뀐 부분이고요. 또 예전 이런 부분들이 왜 바뀌었냐면은 저희가 DR 구성 뒷부분에 나올 텐데 재복구 센터 시나리오를 링크도 이제 제공합니다. 2010 때는 재복구 시나리오가 되게 되면은 전화 기능만 동작됐습니다. 만약에 재복구 센터에다 링크를 구성해 놓고 백업 레지스트라 구성을 해 놓게 되면은 만약에 IDC가 문제가 발생해 되면은 전화 기능은 동작이 되는데 음성 화상 기능 아니면 내가 채팅할 때 쓸 대화 상대 목록 같은 것들이 동작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2013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처리 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용량까지 다 수용하기 위해서 한 풀에 아주 많은 프론트엔드를 넣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재복구 환경을 이제 구성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두 사이트 간에 어떻게 보면 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 뭐 복잡한 예전 2010 때는 재복구 환경을 만들려면은 아주 복잡한 작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에 정보들 복제하고요. DB 쪽에 파일들 복제하고 DB 내용들 SQL에서 익스포트해서 임포트하고 뭐 각각의 역할별로 재복구 센터로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2010 때 재복구 센터를 구성하셨던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런데 2013에서는 재복구 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해야 될 작업은 재복구 센터에 링크를 구성하고요. 백업 레지스트라를 쓰겠다라고 체크만 하나 하시면 됩니다. 이 설정을 하나 하게 되면은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복제가 됩니다. 나의 상태, 대화 상대 목록들, 상태 정보, 회의하기 위해서 임시로 올려놓은 파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복제가 되고요. 프론트엔드가 처리하는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아카이빙 데이터들, 모니터링 데이터,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사용 안 했던 그룹 채팅
했던 그런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다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IDC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재해복구센터에서 모든 기능들을 100%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 링크의 그 아카이빙 기능들을 대부분 구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들 그걸 그 감사 용도로 사용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경품이 없으니까 손을 안 드시네요.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저장을 하지만 그걸 보실 수 있는 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DB 안에 들어있죠.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SQL로 쿼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레인 텍스트면 상관없지만 그게 RTF나 HTML로 들어있으면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디코딩을 해야 되는 그 프로세스를 거쳤어야 됐거든요. 실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감사를 하면은 감사하기 쉬운 위치로 데이터를 저장하면 어떨까라는 걸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사용자가 보안적으로 위배한 것 같으니까 정보를 주십시오라고 IT 쪽에 연락을 할 때는 가장 1순위로 원하는 게 뭐냐면은 메일 데이터입니다. 6개월간 주고받은 메일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곁다리로 채팅 내용, 통화 내역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좋겠죠. 그래서 링크에선 그 저장 옵션 하나 더 제공합니다. 아카이빙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익스체인지에 사서함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 우리가 익스체인지에 보시면 eDiscovery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2013 버전에서는 뭐 쉐어포인트까지 아울러서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또 제공합니다. 익스체인지에 저장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죠. 이 장표에서 보시면 익스체인지 15라고 된 이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 감사되는 데이터를 익스체인지에 저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연락처 부분입니다. 연락처가 링크를 쓰고 익스체인지를 쓰시면은 익스체인지의 개인 연락처를 관리하시죠. 그리고 또 링크에서도 대화 상대 목록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좀 상이하게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내가 모바일에서 같이 보고 싶다. 뭐 이런 니즈들도 있으시거든요. 내가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직원들을 개인 연락처로 복제를 해놓죠. 아니면은 그 디렉토리 싱크 버튼을 눌러서 서버에 그 쿼리를 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가 그 전화 통화하고 싶은 사용자를 찾기 위해서 약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을 PC에서도 상이한 UI로 봤어야 됐는데 링크 2013에서는 사용자의 대화 상대 목록도 사서함에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화 상대 목록에다가 나와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넣어놓게 되면은 아웃룩에서도 그 사용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웃룩뿐만 아니라 OWA, 액티브 싱글 통해서 모바일 폰. 내가 가장 많이 연락처를 많이 검색하는 위치에서 대화 상대 목록을 볼 수가 있고 그 사용자 정보를 갖고 전화를 걸거나 채팅을 하시거나 화상회의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부분입니다. 오피스 365에 링크 온라인을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저기 몇 분 손을 드시는데요. 링크 온라인, 오피스 365이죠. 오피스 365를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상황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0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하이브리드 상황을 만들어도 익스체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가 동일하게 동작이 되지만 링크는 별도로 관리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온프라미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링크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같은 회사 사용이 사용하지만 링크 온라인에서는 뭐 cloud.microsoft.com 다른 도메인을 쓰셔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했죠. 또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AD에다 등록해놓고 싱크를 하더라도
별도로 관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관리도 또 별도로 해야 됐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사용자들이 불편했던 점이 전화입니다. 우리 온프라미스에 있는 사용자는 엔터프라이즈 보이스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동 중 아니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PC를 켜게 되면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오피스 365 사용자는 그런 부분이 안 됐죠. 우리 직원이지만 클라우드에 있는 계정에 있는 사용자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링크 2013에서는 하이브리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온프라미스와 링크 온라인, 클라우드를 한데 묶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도 온프라미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com을 사용하게 되면은 클라우드도 동일한 도메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도 전화 부분도 링크 온라인 사용자를 온프라미스에 내가 부여받은 전화번호를 발급을 해서 그 사용자가 클라우드 사용자지만 외부로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 많아 하시는 분들이 해외 쪽에 브랜치 오피스가 많으신 고객들,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 있는 파트너들, 공급사들과 뭔가 전화 통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국제 통화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링크가 구성되어 있고 온프라미스를 한국에 구성해 놓게 되면은 그분들이 바깥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은 국내 통화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분들이 뭐 내부에 있는 다른 직원들의 휴대폰을 걸 때도 비용이 아주 절감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링크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그 온프라미스와 다르게 별도로 운영되던 것들을 링크 2013에서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기능들을 부여하고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링크 온라인을 어떻게 보면 도입하시기 좀 꺼려하시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현재 운영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링크 2013이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능들, 좋아진 기능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앞에 좀 제가 빼먹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프론트엔드 서버 한 대가 처리합니다. 예전에 한번 보시면은 그 링크를 구성하게 되면은 아카이빙 모니터링을 별도의 서버로 구성하시게 됐었죠. 링크 2013에서는 프론트엔드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XMPP 기반의 메신저들과 채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XMPP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서버를 구성했죠. 우리 회사가 도메인이 10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서버를 도메인당 한 대씩 10개를 이제 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XMPP 게이트웨이도 프론트엔드 안에 탑재가 됩니다. 그 모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운로드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별도로 받았어야 됐는데, 이제는 또 기본적으로 또 탑재가 되어 있는 시기죠.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이 프론트엔드 하나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엣지나 다른 역할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프론트엔드에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요. 이 서버만 관리하시게 되면은 모든 기능을 관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링크 2013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졌습니다. 이유는 프론트엔드 위에 데이터베이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데이터들 같으면은 프론트엔드가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백업본을 뒤에 있는 DB에 저장하는 거죠. 한번 예전에 한번 기억하시면은 유지보수 작업 같은 거 하시잖아요. 프론트엔드 같으면 2대가 있으니까 한 대씩 껐다 키시죠. 그래서 만약에 2대가 있는데 1000명이라고 하면 한 대를 끄면 500명이 다른 서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영향이 어떻게 보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달랐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한 대를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페일오버 시키게 되면은 전체 유저가 기능들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만 링크 2013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는 다 프론트엔드가 처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클러스터를 페일오버 시키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작업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뭐 저희는 나가서 약간 좀그 뻥을 하면은 주간에 링크 DB 페일오버 시켜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위험하죠. 그런 것들. 어쨌든 뭐 작업을 하실 때 사용자들 영향이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프론트엔드를 한번 껐다 키면은 그 사용자가 다른 프론트엔드로 연결될 때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프론트엔드로 접속해서 내 상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정보를 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2013에서는 모든 그 내 정보를 세 대의 프론트엔드에 나누어서 복제를 시켜 놓습니다. 내가 1번 서버 붙어 있다가 2번 서버로 가더라도 2번 서버에 내 상태 정보, 대화 상대 목록, 뭐 전화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론트엔드로 연결되더라도 뭔가 그 주고받아야 될 데이터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즉 사용자 커넥션이 금방 복구가 되고요. 또 이런 정보를 뭔가 그 페일오버가 됐을 때 대규모로 DB 쪽에 쿼리 뭔가 그 부하가 가서 이런 것들이 다른 프론트엔드로 영향 주던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MG에 있는 엣지입니다. 엣지는 그 2010하고 똑같습니다. DMG 위치에서 음성 화상, 채팅, 외부 접속에 대한 걸 처리하고요. 모바일에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들을 링크 온라인하고 주고받는 것들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좀 달라진 부분은 스카이프와 연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를 인수했죠. 인수 후에 처음으로 한 게 링크와 연결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3월 달이 되면은 라이브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스카이프로 통합이 되게 되는데 사용자들이 스카이프로 넘어가더라도 링크 사용자와 채팅, 상태 정보, 음성 통화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는 표현이 좀 저 오른쪽 하단에 웩이라고 되어 있고 글로는 쉐어포인트 웩, 오피스 웹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 하시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공유해 보시면은 그 사용자들한테 피드백이 안 좋은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브 미팅을 사용하시는 사용자 같으면은 야, 이거 화면 화질이 좀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링크 2010에서 나왔던 얘기는 애니메이션이나 트랜지션 효과를 넣었는데 이게 동작이 안 되더라. 아니면은 동영상을 임베디드 시켰는데 그게 동영상이 동작이 안 되더라. 이런 그런 컴플레인을 하시거든요. 링크 2013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피스 웹앱과 연계가 됩니다. 링크에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게 되면은 이 화면은 링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오피스 웹앱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피스 웹앱은 기본적으로 그 파워포인트에 내가 작성한 많은 그 애니메이션과 트랜지션 효과를 처리하고요. 동영상도 아주 큰 크기는 안 되지만 20메가 이하의 동영상이 임베디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2010 때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사용자들한테 받으셨던 그런 안 좋은 피드백들 같은 것들을 링크 2013에서는 대부분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앞에 뭐 파워포인트 자료는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용자 기능을 보시면은 2010 대비해서 아주 많은 기능들이 좋아졌습니다. 화상 기능들, 고화질의 화상을 제공하고요. MCU가 없더라도, 서드 파티 MCU가 없더라도 이제 5명까지 화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도 달라졌죠. 모바일도 채팅만 되던 모바일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음성 화상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별도로 돈을 지불하고 써야 됐던 FMC 클라이언트를 대체할 수가 있고 별도의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구매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배포하지 않더라도 링크를 통해서 이제 다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서버도 이제 그 대용량을 처리합니다. 만약에 현재 그 사용자가 많은데 이것들 처리하기 위해서 풀을 2개, 3개를 운영하시는 고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국내 고객 같으면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특정 그룹사 한 곳을 빼고는
다 단일 풀로 다 처리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오피스 365. 오피스 365에 어떻게 보면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편했던 이점이 있지만 기능적으로 링크에서 온프라미스 제공하던 기능들 제공 못해서 사용자들이 불편했던 이런 점들을 링크 2013에서는 온프라미스 대비 거의 온프라미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회의 기능을 쓰시거나 음성 화상,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실 때 이런 기능들도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링크 2013의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여기까지 해왔는데요. 예, 좀 시간이 이제 저한테 할당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했습니다. 또 불행히도 모바일 쪽 좀 데모를 못했는데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이크 저 뒤쪽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화상회의를 할 때요. 그 예. 중요한 부분을 마킹해가지고요. 나중에 리와인딩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게 있나요? 예, 그 링크 2013, 2010 때도 제공했었는데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마킹하시는 기능이 있고요. 또 화이트보드 같은 것도 마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의 끝나고 나서 그 다시 보셔야 되잖아요. 다시 보시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WMV로 저장됐죠. 이제 MP4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화면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그때 사용했던 음성 화상, 내가 마킹한 모든 자료를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화이트보드에다가 마킹하신 이런 부분들은 원노트로 익스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는 준비 안 해왔는데 그 회의록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한 1시간짜리 회의를 하게 되면은 회의록 작성하시는 분은 아주 힘들죠. 어떻게 하냐면은 온라인 회의는 참석했었다 다시 나갔다 하는 것들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내내 참석자 목록을 봐야 됩니다. 누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원노트에다가 작성을 하죠. 그리고 컨텐츠들은 다 끝나면 또 발표자한테 받습니다. 받아서 인베디드하고 또 회의 내용 또 서머리 해야 되죠. 링크 2013에서는 원노트를 회의 시작할 때 켜놓게 되면은 참석자 목록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컨텐츠를 공유하시게 되면 또 이런 것들도 원노트로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화이트보드에다 마킹했던 이런 부분들도 화이트보드에서 원노트로 익스포트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또 내려옵니다. 회의에서 사용했던 모든 내용들이 원노트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서머리만 작성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분도 회의에 집중해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다른 분도 질문 없으신가요? 잠시만 제가 마이크 좀. 저희가 기존에 폴리콤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하고 저희가 이제 링크 2013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장비하고 연동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폴리콤은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제품을 만들 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펌웨어에 기본적으로 링크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대신에 그 장비 버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링크 2010 같으면은 뭐 그 MCU, RMX라고 하는 버전 같으면은 7.1 버전 이상이어야지만 그 기능이 있고요. 링크 2013 같으면은 그거보다 상위 버전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는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가셔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그 폴리콤 장비의 기종과 펌웨어 버전을 좀 아시면은 링크와 연동이 됐을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콤 장비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RMX라고 하는 MCU가 있고요. 뭐 HDX라고 하는 그 회의실에 갖다 놓는 장비들이 있죠. 이 장비들이 최근 한 3년 내에 도입하신 장비들 같으면 대부분 연결이 됩니다. 링크 2013 같으면 펌웨어가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유지보수 업체 얘기하시면은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리콤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기업 내 다른 회의 솔루션들 쓰시잖아요. 뭐 시스코 거 쓰시는 회사도 있고 텐드버그, 그리고 라드비전 같은 그 회의 장비를 쓰시는데 링크와 연결이 안 된 연결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그 비디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웨이를 놔두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부분의 화상회의 장비들이 이 게이트웨이 장비 하나로 링크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링크 도입하실 때 현재 사용하고 계신 화상회의 장비가 그나마 쓸만하다,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좀 알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쉬는 시간이나 끝났을 때 제가 좀 바깥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바깥에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